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오늘 오전장까지만 해도 우리 증시에는 가시거리가 200m도 채 되지 않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양 지수 모두 상승 반전을 했고요. 상승으로의 가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의 또 물가지표 상승에 향후 금리 인하 속도 지연에 대한 우려가 불거진 돔도 오전장에서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우선 보다 자세한 오늘의 섹터와 업종별 날씨부터 살펴보시죠.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최근 시장 안에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긍정적이지 않았지만 경기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게임주 쪽은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여왔는데요. 오늘도 고기압이 영향권에 들어 있습니다. 또 어제 마켓 웨더에서 언급해드렸던 액션스퀘어 오늘도 상한가에 안착해 있고요. 링크드 역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 있습니다. 이틀간 열린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가 폐막을 했는데요. 전방위로 국내 수요를 확대하고 또 소비 진작을 위한 특별 조치를 취하겠다는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오늘 엔터주들의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엔터 4사 모두 맑은 날씨 보이고 있고요. 내년 삼성전자가 구글과 함께 XR 헤드셋을 출시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메타버스 XR 관련주들 오랜만에 쾌청한 하늘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는요, 개별 호재들 속에서 전반적으로 좀 날씨가 좋은 편인데 특징주 잠시 후에 또 다뤄드릴 거고요. 일론 머스크가 인공지능 기술을 반영한 의료 분야의 시장 확대를 언급하면서 의료 AI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오늘 루닉과 뷰노와 같은 종목들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 제거는요, 마켓나우 3부에서 매주 다뤄드리고 있는 쪽인데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맑은 날씨가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협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종식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은 특징주 날씨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쪽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비보존 제약입니다. 비마약성 진통제 아나프라주가 제38호 신약으로 식약처 품목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어제도 급등, 오늘은 개장 직후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역대 최대 규모의 현금 또 주식 배당금을 결정하면서 맑은 날씨 보입니다. 이 현금 주식 배당은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거쳐 주주들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2차 전지는요, 오늘 종목별로 상반된 날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캠의 경우 장 초반부터 낙폭이 깊게 좀 나타난 반면 금양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향후 6년간 이 금양에 469 배터리를 적용한 ESS 배터리 모듈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오늘 강세 띄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요, 이른 봄이 찾아왔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퍼블리싱을 맡은 패스 오브 엑자일2가 얼리 액세스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실적 개선 기대가 커진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사 종목별 날씨 전망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11월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수세가 유입됐던 네이버인데요. 어제자를 기준으로 무려 23거래 연속 순매수하면서 네이버 상장 이래 역대 세 번째 최장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꾸준히 맑은 날씨가 펼쳐졌었는데요. 현대차 증권에서는 네이버의 맑은 날씨가 더 길게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단시간에 시장 성장률을 상회하는 커머스 실적을 올리고 또 일본 웹툰 시장 1위를 탈환했다며 앞으로는 더 높은 곳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고요.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 목표 주가를 2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녹십자입니다. 어제 마켓나우 3부에서도 좀 언급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미국의 혈액원 인수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이 혈액원 인수를 통해서 내년에는 녹십자가 구조적인 턴어라운드에 돌입할 수 있겠다며 맑은 날씨를 전망했고요. 목표 주가를 기존 18만 5천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전통 제약사 중에서는 탑픽 종목으로 선정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요, 삼성전기입니다. 대신증권에서는 흐린 뒤 겔 종목으로 바라봤습니다. 올해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목표가를 17만 원으로 내려잡았는데요. 다만 내년에는 산업이 회복되고 또 신성장 제품군의 비중과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며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예보 전해드렸습니다. 마켓 웨더 김나희였습니다.
마켓나우 3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섹터와 종목들까지 총 정리해보는 시간이고요. 데일리 아스탁은요, 이데일리 온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탄핵 소추안 이제 2차 표결이 내일 진행이 될 예정인데 오전장까지만 해도 뭐 시장이 조금 보합 수준에서 움직여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승으로 좀 방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전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좀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면서 시장에 대한 어떤 저평가에 대한 기대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시장을 계속적으로 좀 끌어올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지난 12월 10날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점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언급을 드렸고 그 이후로 지금 4일 연속 반등을 잘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탄핵이 되건 안 되건 우리 증시는 확실히 좀 바닥은 나오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지금 매수를 보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밑으로 내리꽂으면서 강력하게 매도하는 세력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력이 강력하게 유입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우리 지수의 반등력은 좀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또 조정을 받더라도 조정은 짧게 받고 다시금 재차 또 시장에 또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때 또 재반등의 가능성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매수를 해주고 있던 기관의 수급은 지금도 계속 좀 잘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간만 잘 유입이 된다면 현재 우리 지수 상승력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오늘 좀 저항점으로 작용될 수 있는 우리 코스피의 2,496선을 지금 현재 종가상 딱 갖다 이제 터치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의 이제 저항력으로 여겨질 수 있는 686선을 오늘 조금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력을 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05선을 충분히 터치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이 자리를 돌파한다면 724선 정도 자리까지 추가적인 상승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496선이 저항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자리를 다음 주 월요일 날 상승력이 지속되면서 돌파를 하게 된다면 2,538선 정도까지 또 추가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을 열어두시고 시장을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탄핵 투표가 내일로 다가왔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정치 테마 주들이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조금 이제 기승을 부릴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관심받고 있는 이제 정치 테마나 아니면 탄핵 관련 종목들이 만약에 있다면 지금 금요일 날 미리 한번 소액이라도 좀 잡아놓고 다음 주를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이슈로 다루지 언급을 못 드렸는데 일단은 뭐 삼성과 구글 퀄컴 합작으로 인해서 이 엑셀 헤드셋 지금 현재 이것을 내년 정도에 이제 프로젝트 무한이라는 제품을 이제 출시를 하게 되는데 요 관련주 중에 딱 하나 좋은 종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뉴프렉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 기업들이 되게 많지만 가장 실적적으로 양호하고 또 주가상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고 이제 막 바닥권에서 들고 일어나서 우리가 지금 살짝 건드려도 크게 물리지 않을 만한 종목이 무엇일까라고 제가 찾아보았더니 뉴프렉스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뉴프렉스 보시면은 어때요? 거의 뭐 주가도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실적적인 측면도 나쁘지 않아요. 매년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자본 총계가 975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1,172억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연성 회로 기판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BH 같은 종목도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뉴프렉스도 이번 기회를 트리거 삼아서 충분히 이제 주가의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이제 XR 헤드셋 관련 종목들을 찾고 계신 분들은 뉴프렉스 한번 잘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당의 일부 의원들이 탄핵 표결에 참여한다라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요. 아직 표결 결과를 좀 저희가 판단을 하기에는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주까지도 일단 주말 사이에 있을 이 이슈를 좀 예의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코스피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요,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파트너님은 어떤 이슈에 좀 주목하고 계신지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미디어입니다. 탄핵 정국이 지속되면서 뉴스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미디어 관련주들 이번 주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았는데요. 대표적으로 IMBC와 YTN 같은 종목들이 있죠. 현 시점에서 어떠한 대응 전략 필요한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상화폐입니다. 조정에 들어갔던 비트코인이 어제자 기준 10만 달러 선을 재차 돌파했고 현재도 하나 기준으로 1억 4천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 텍사스주에서 비트코인을 주 정부의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관련 이슈와 종목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중국 경기 부양입니다. 앞서 웨더에서도 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중국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강력한 추가 부양에 나설 것을 시사하면서 오늘 중국 소비주들 강세 띄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파트너님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미디어입니다. 파트너님 오늘 미디어 좀 준비해 주신 이유가 조정이 나올 때 한번 재공략 해보자라는 이유에서 좀 준비를 해 주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뭐 이제 그런 관점인데요. 일단 뭐 이슈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일단 지난 12일 날 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나머지 이제 야당 한 6개의 야당이 더불어민주당 포함해서 이 야당이 이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12일 날 제출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3일 날 이제 본회의에 보고 이후에 내일 14일 날 오후 5시에 이제 표결을 진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당에서 조금 이제 이탈표가 서서히 나오고 있는 측면으로 보아 이번 이제 14일 날 잘하면 탄핵이 통과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지금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난 이제 계엄령 이후 또 이 뉴스 시청률이 다시금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방송국 관련 종목들, 미디어 관련 종목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미디어 관련 종목들이 좀 일정 부분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왔다가 다시 또 일정 부분 살짝 밀리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쭉 밀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좀 등락을 거듭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해서 우리가 한번 단기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여력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이제 계엄령 이후 특히 이제 MBC의 뉴스데스크 시청률이 6에서 7%였다가 9에서 10%로 대폭 증가하면서 그 이제 관련 이제 뭐 YTN이나 아니면 IMBC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상승력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탄핵이 잘 진행이 된다면 이런 이제 방송국 관련 종목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가 대표적으로는 YTN을 일단 여러분들한테 찍어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뭐 YTN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상승력이 한 번 정도 아니죠. 한 2번 정도 나왔다가 지금 현재 일정 부분 밀리고 있는데 다행히도 지금 기준선 자리를 일목균형표상 기준선 자리를 이탈시키지 않고 잘 지지받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장대 양봉 하나 정도는 또 여기서 뽑아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가격 한 4,100원 이하로 한 3,92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분할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혹여 3,920원 자리를 이탈시키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시세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자금을 회수하시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4,800원 정도 자리는 또 한번 터치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 이슈로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대장주가 IMBC죠. 근데 IMBC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준선 자리를 터치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조금 추격하기에 조금 애매하다 생각을 해서 일단 이건 제꼈지만 그래도 뭐 나는 대장주가 좋아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410원을 기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 흐름에서 4,410원이 확연하게 이탈이 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자금을 회수하시고 이대로 분출한다면 또 5,500원 이상 또 바라보는 전략도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SBS라는 또 종목이 또 하나 더 있죠.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이제 방송국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핫하게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긴 했어요. 그래서 장중 9% 정도까지 상승력이 나왔다가 그대로 윗꼬리가 밀리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솔직히 이번에도 변동성이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바닥권에서 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또 크게 물리지도 않는 그런 좀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조금 두려우신 분들, 좀 대응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리고 또 이제 미디어 관련 종목들을 그나마 좀 노리고 싶으신 분들은 SBS를 또 이제 또 선택을 하신다면 그나마 큰 수익은 없더라도 크게 물리지도 않는 어떤 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미디어 관련주들 조정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략해보는 전략 주셨는데요. 두 가지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YTN 단기적인 접근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IMBC 월요일 흐름 한번 지켜보시면서 접근해보시는 전략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인데요. 비트코인 현재도 1억 4,200만 원 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나 기준으로요. 가상화폐나 암호화폐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여전히 상당히 좀 견조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관련주들 좀 주목하시는 쪽 있을까요? 네, 주목하는 종목은 있는데 솔직히 이제 이 이슈가 네. 요즘 계속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솔직히 좀 강력하게 시세 분출을 할 줄 알고 네. 이 이슈를 딱 준비를 했는데 안 움직이는 네.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올라갈 줄 알고 이제 이슈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갈 줄 알고 준비했는데 꼭 안 움직이면 또 시간 외로도 또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잖아요. 네, 네. 저는 전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처럼. 네. 그래서 일단은 소개를 드려야 될까 싶어서 일단 준비를 해보았고요. 일단 가상화폐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텍사스 주에서 가상화폐 이 비트코인을 주정부의 전략적인 자산으로 비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가 되었고 또 이 텍사스 주의회에 따르면 이 공화당 소속 주 하원의원 이 지오바니 카프리 글리오 내가 이달 텍사스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 여러 주에서 이런 이제 비슷한 관련 법안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비영리 비트코인 옹호 단체 이제 사토시 액션 펀드에 따르면 현재 10개의 주에서 이런 비슷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논의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관련 섹터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특히 또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좀 긍정적인 어떤 그런 이제 이슈가 있었죠. 이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고 또 가상자산에 대한 이 과세는 2년 정도 좀 유예시킨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고 또 지난 10일 날에는 트럼프 차남이 이 콘퍼런스에 참석해서 당신들은 미국 역사상 가장 암호화폐적 대통령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았을 때 한 번 정도는 조금 불거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하는데 아직까지는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 일단은 제가 오늘 종목으로는 일단 두나무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고 또 이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사업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 게임주인 네오위즈를 일단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네오위즈가 특히 또 요즘 게임 쪽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3분기 웬만한큼 좀 규모가 있는 이제 게임 관련 회사들은 3분기에 조금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내년도 실적까지도 좀 긍정적으로 이제 증권가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업황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게임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이슈와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 어떤 긍정적인 이슈가 같이 좀 맞물려 있는 네오위즈로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서 갖고 나왔고 일단은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년도부터 일단 영업이익이 다시금 또 증가 추세 그리고 매출도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는데 올해도 그런 이제 비슷한 실적을 좀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자본 총계 한 5,052억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4,393억 정도 수준으로 일단 실적이 되게 양호하게
상황에 긍정적으로 탈바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낮은 넷마블과 비슷한 그런 지금 주가 위치를 지금 형성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바닥권이에요. 그렇죠? 월봉상 흐름 보더라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노려보신다면 굳이 뭐 가상화폐 이슈가 아니더라도 주가는 좀 서서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 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인 종목을 조금 뭐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신다면 이제 갤럭시와 머니터리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이 종목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살짝 눌리길래 안 가나라고 했는데 지금 그냥 오후장 들어서면서 갑자기 한 3% 정도 지금 상승력을 보이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잘하면 이제 시간 외나 내일장에 아니 다음 주 월요일 시장에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갤럭시와 머니터리도 같이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상화폐 쪽은 좀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고 탑픽으로는 네오위즈 꼽아주셨는데 게임주들 또 최근의 흐름 긍정적이잖아요. 게임주로서의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해주셨고 추가적으로 갤럭시와 머니터리 역시나 관심 종목으로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마지막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입니다. 중국 경기 이 부양 기대감 속에서 오늘 엔터주들도 좋고요. 게임 쪽도 분위기 괜찮거든요. 파트너님의 시각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아까 언급드린 이제 네오위즈 네. 그 종목도 일단 이쪽 섹터랑 좀 엮여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이 경기 부양하면은 역시 이제 엔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엔터 쪽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 이번 이제 이슈가 나온 것을 좀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면 중국 공상단 지도부가 지난 이제 10일에서 12일 날 베이징에서 중앙경제 공작회의를 열었죠. 여기서 이제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완화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다라고 이제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엔터테인먼트사가 호재로 작용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현재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오늘 이제 엔터 3사, 엔터 4사인가요? 어쨌든 그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이런 이제 K-팝 대표 아티스트들이 이제 컴백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제가 이제 대표 종목으로는 이제 하이브를 한번 선택을 해 보았는데요. 이미 이제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세가 좀 많이 이제 부각을 받은 측면도 있고 이제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약간 이제 불협화음도 조금 일정 부분 또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SN 같은 경우에도 살짝 좀 애매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나마 좀 가장 주가 위치도 좀 상대적으로 좀 낮고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도 양호하고 또 핵심 아티스트가 또 다시금 컴백하는 그런 이제 이슈도 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두워의 이제 뉴진스가 조금 이제 그게 좀 걸리긴 하지만 크게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냥 상승 흐름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이브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0만 1,000원. 이거 하이브 제가 과거 이전에도 제가 마감 방송에서 한번 또 언급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때보다 조금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1,0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매수를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최근에 좀 주가가 좀 이렇게 많이 좀 부진했던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올라가면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21만 4,000원, 5,000원 이 정도에서 저항으로 부딪힐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 자리를 돌파하게 된다면 28만 원 정도 자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중기적 어떤 그런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일단 21만 4, 5천 원 자리를 돌파하는지 여부를 먼저 체크하시고 돌파가 잘한다면 중기적으로 홀딩하시면서 28만 원 정도 구간까지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터 안에서는 하이브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고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일단 21만 원에서 4천 원, 21만 4천원에서 5천원 부근 1차 TP로 좀 설정을 해주셨는데 돌파 여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뭐 뉴플렉스까지 이제 XR 이슈로 관련해서 탑픽 종목들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이 중에 한 종목만 좀 꼽아주신다면요. 역시 뭐 네. 정치 쪽하고 좀 연관이 돼야겠죠. 그래서 YTN 꼽아보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탄핵 이슈가 좀 어느 정도 나오면 이 뉴스 채널 관련 종목들이 또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크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 좀 잘 지지받고 이제 어떤 그런 중요 지지 라인을 좀 이탈시키지 않고 이틀 연속 버티는 흐름으로 보아 아무래도 좀 나 갈 거야라는 어떤 그 상승의 준비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YTN을 일단 꼽아 보았는데 역시나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손절을 잘 하셔야 돼요. 손절이 어디라고 했죠? 3,920원이 이탈이 되면 손절이다. 이것만 좀 잘 지키시면 되고 이 상태로 쭉 올라가면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4,800원 정도 자리까지 이렇게 좀 보시고 일단은 매수는 4,100원 이하로 천천히 모아가는 그런 전략. 근데 지금 이제 장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일단 소액이라도 좀 잡아놔야 되겠죠.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시선으로 기회를 좀 많이 열어주셨거든요. 일단 박 파트너님의 오늘의 토픽 종목 YTN이었습니다. 매매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파트너님,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또 파트너님께서 이 장 끝나고 나서는 또 무료 교육방 오픈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매일매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분들이 시장을 좀 잘 판단할 수 있는 알찬 뉴스와 그리고 이슈와 그 관련 종목들을 올려드리고 아침마다 콕콕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들을 찝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도움을 받아가시기 바라겠고 또 오늘 저녁 11시에 제가 또 신기법을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 11시 방송도 꼭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파트너님의 다양한 인사이트 함께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파트너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1313 챌린지. 안녕하세요, 김사림입니다. 그래도 이번 주는 좀 따뜻한 한 주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금요일이고 최종 결과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어떤 결과 있을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3% 목표치 향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종목 여태까지 편입을 해드렸고 오늘 최종 누적 성공률이 발표되는데 어떤 종목 오랫동안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장기 포트까지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5주차 종목들 바로 공개하시죠. 네, 5주차 종목도 열어보시면요. 일단 셀바스 AI가 성공률이 7.93% 나와 있고요. SM의 성공률은 5.87%입니다. 엔터주의 경우에는 뭐 중국이 오를 때 함께 엮이는 엔터주이기도 하고 또 SM의 경우에는 연말 콘서트나 MD 판매 기대감도 있는 종목이라고 우리 파트너님께서 짚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동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엮이는데 이미 익절 처리가 됐고 성공률은 10.76%입니다. 마찬가지로 익절 처리된 HL 만도 수익률 역시나 11%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종목들을 빠르게 교체를 하면서 익절 처리를 하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는 전략을 이번 주에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또 재건주 LT 현대건설 기계의 경우에는 성공률 1.5%로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장에서는 한글과 컴퓨터 성공률 6.21%, AI 종목들 여전히 열기가 뜨겁고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으로 열기가 점점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밤에 브로드컴 실적까지 나왔고 AI 실적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성공률이 2%대에 그쳤고요. i3 시스템이 조금 아쉽네요. 유일하게 파란불을 켰는데 그마저도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0.13% 수준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들어간 두 가지 종목들 컴투스 게임주고요. 이제 머스크가 AI 게임 쪽으로도 영역을 넓힌다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피롭틱스까지 대표적인 유리기판 종목 중 하나죠. 수익률은 각각 4%, 2% 나와 있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강한 성공률을 보여주게 됐고요. 총 누적 성공률은 지금 10가지 종목들 합쳐보면요. 50%를 넘어가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강한 성공률을 보여주셨는데 앞으로의 포부도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항해사 이용철 파트너입니다. 공교롭게도 5주차에 수익률이 50%를 달성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대 여러분들께 1주차부터 5주차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시장이 처음에는 뭐 강하게 이어지다가 주중 후반까지 약세로 이어지는 1주차부터의 3주차까지의 흐름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조금은 아쉬웠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5주차까지 진행된 이 과정 속에서 단 한 번도 마이너스 성공률을 기록한 적은 없었습니다. 모두 다 시장 상황 대비해서도 플러스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만큼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여러분들께 보다 안정적인 종목들을 구성을 함으로써 시장에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더 잘 버티실 수 있도록 그리고 회복장에서는 이렇게 50%라는 상승률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포트폴리오 구성해 드릴 거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크게 성공하신 파트너님께 성공의 축하 한마디 드리면서 오늘은 또 새롭게 어떤 종목들이 편입될지 6주차 첫 번째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 시장에서 사실 정치 테마 쪽 공략하신 시청자분들 아니시라면 10% 정도의 수익률 내기도 힘드셨지 않을까 싶은데요. 챌린지 5주차 10가지 종목의 성공률이 50%입니다. 파트너님과 함께 지금부터 한 종목씩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이제 챌린지 시스템에 완전히 좀 적응을 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제가 3주차까지는 조금 아쉬운 흐름이 있었는데요. 이제 4주차, 5주차 접어 들어가면서 좀 1313 챌린지 시스템에 좀 많이 적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정치 테마주를 매매하지 않으면 이제 큰 수익 내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았던 시장인 건 맞았는데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313 챌린지는 그렇게 과열된 테마를 네. 집중 공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안정적인 수익권대 함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기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1313 챌린지 안에 또 10가지 종목들이 이제 오늘 5주차가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파트너님. 그렇다 보니까 추가적인 대응 전략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 위해서 한 종목씩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뷰 여러분들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셀바스 AI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셀바스 AI 흐름 중간에 보시면요. 이 종목도 조금 있으면 목표가를 달성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조금 더 아쉬운 관계로 목표가는 아직 달성을 하지 못했지만 오늘 장중에 4.67% 상승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처음 지난주 금요일 날 제공해 드린 이후로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가고 있는 시점이죠.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이 21선과 11선 거기다가 5일선까지 모두 다 올라타면서 이격을 좁힌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 추가 강세까지 예상이 됩니다. 다만 1313 챌린지 포트 안에서 장기 포트로 가져갈 종목은 다른 종목이다 보니까 이 종목에 대한 추가 리뷰 혹은 추가 방향성에 대한 건 함께한 등대에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 종목 SM 보도록 하겠습니다. SM 오늘 장중 7%가 넘어가는 상승률이 이어지는 모습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챌린지 포트 12시 기준으로의 상승률을 산정을 하다 보니까 아쉽게도 추가 상승분에 대한 포인트는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가 중요 지지 라인 때 이렇게 큰 추세에 대해서 2024년도 9월부터의 상승 랠리,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지는 이 저점을 정확하게 지지받고 추세가
전환이 된 변곡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이후에 이렇게 오늘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가로 조금 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지켜보시는 분들도 더 지켜보셔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종목 여러분들께 함께한 등대에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HD현대건설기계입니다. 이 종목은 상승 모멘텀은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이 종목의 상승 모멘텀은 추가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종목이 단기간 2024년도 12월 9일 이후로 강한 반등이 이어졌는데 굉장히 중요 지지라인대를 지지받아줬죠. 바로 60일선과 121선 그리고 241선 부근에 이격을 좁힌 상황에서 반등이 이어지면서 볼린저 밴드의 하단을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추세가 확실하게 상방으로 전환된 흐름입니다. 다만 업종에 대해서 오늘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다 보니까 보합권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종목에 관해서 장기 기준으로도 여러분 꾸준하게 관심 가져주셔도 좋을 종목이고요. 다음 종목 한글과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장기 포트로 편입할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단기간에 좀 눌림이 있었는데 2024년도 12월 들어서면서부터 12월 9일까지 좀 눌렸고 12월 10일부터 본격적인 반등 랠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7%가 넘어가는 상승세로 이 20일선 중심선을 살짝 돌파했지만 다시 한번 밀려주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 종목 이미 확실하게 추세는 전환을 했습니다. MACD 하단에 MACD 오실레이터만 보셔도 이 막대 음봉 막대 음봉 막대가 확 줄어드는 모습까지 여러분들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는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금 눌린다 하더라도 이 종목 계속해서 장기 포트를 편입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HD현대중공업입니다. 오늘 같은 날에서도 3.65%에 대한 상승세 이어진 종목인데요. 거의 전고점 부근을 터치했죠. 목표가는 아쉽게 24만 5천 원인데 아쉽게 도달하지 못했지만 조금 더 있으면 충분히 목표가도 도달 가능한 흐름입니다. 전고점 돌파 시에는 추가 강세까지 이어질 수 있으나 전고점 한번 터치하고 나서 한번 쉬어가는 흐름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장기 포트에는 편입시키지 않겠습니다. i3 시스템 다음 종목 보도록 할 건데요. 이 i3 시스템 조금은 아쉽습니다. 다른 종목보다도 좀 강하지 못한 흐름이 이어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마찬가지로 추세가 상방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승 추세로 유지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하셔야 조금 눌린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중요 지지 라인대에서 지지받는 흐름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하락 추세보다는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컴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장중 흐름이 좋았죠. 어제만 하더라도 제가 너무나 좋은 흐름이다 보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오늘 확실하게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장중에 5%가 넘어가는 상승세가 이어졌는데요. 이미 이 종목 마찬가지로 급등 이후에 눌림목 조정을 받을 때 21선 위에서 변곡점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추가 강세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마찬가지로 볼린저 밴드 상단선에서는 한 차례 쉬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52,300원, 52,900원에서 53,000원 구간에서는 여러분 차익 실현 이후에 다시 저가 재공략 진행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 종목 필옵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종목 장중에 플러스 양전환을 하면서 1.84%대까지 상승이 이어졌던 흐름입니다. 아직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강한 상승세는 제한될 거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오늘 강보합권대 유지하고 있는데 이 종목 강한 대량 거래량만 들어왔을 때에는 추가 슈팅까지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함께하는 등대에서 이 종목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제 파트너님께서 좀 핵심만 쏙쏙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파트너님 함께하는 등대에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요. 등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등대 하단에 보시면 QR코드가 보이죠. 카메라 기본 어플 실행하셔서 가만히 가져다 대시면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등대 안에서 기존에 정말 많은 1313 챌린지 포트에 했던 종목들, 과거의 종목들도 제가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로우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종목들 언제 내가 정리해야 될지 그리고 신규 타점은 언제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제가 잡아드릴 거니까 함께 하셔서 공부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함께 하시면서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1313 챌린지 5주차 성공률 50%로 저희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13 챌린지 방금 말씀해드렸던 이 종목들은 단기 포트고요. 저희가 장기 포트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또 장기 포트 안에 편입할 종목 파트너님께서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네, 장기 포트로 편입될 종목 바로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이 한글과 컴퓨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이 한글과 컴퓨터 여러분들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 꾸준하게 지속될 수가 있고요. 차트의 흐름 봐서도 추가 상승세까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장기 포트로 편입해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단기 포트 성공률만 좋은 게 아니라요. 장기 포트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또 새롭게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이제 1313 챌린지 또 6주차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6주차에는 또 어떤 종목들 준비해 주셨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6주차의 포문을 열어줄 두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로보티즈, 두 번째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가장 먼저 로보티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상용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로봇이 자율주행까지 엮이면서 이 종목에 대한 상승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기대해 보셔도 좋고요. 뿐만 아니라 2025년도에 로보택시가 공개가 되고 2026년도부터는 대량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로보택시 상용화 이어서 대량 생산까지 이런 수혜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협동 로봇의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종목에 대한 수혜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배달 시장, 아직 로봇 시장, 로봇 산업에서 배달 시장 쪽으로는 진출은 그렇게 크게 하진 않은 상황인데 이 로봇 쪽에서 배달 시장의 진출이 거의 다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규모만 봤을 때 8에서 10조 원가량 이 큰 시장을 여러분 로보티즈가 공략을 했을 때 실적에 대한 강한 상승세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차트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과거에 이런 하락 추세를 넘겼습니다. 그것도 그냥 넘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죠. 이 하락 추세를 넘겨줬을 때 강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강한 장대 양봉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캔들을 저 등대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등대봉이 나와줘야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 혹은 하락 추세에서 비추세권, 횡보 추세로 전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전환을 했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추가 대량 거래량이 동반이 됐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는 추세가 상방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조정폭 안에서도 추가 17,9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변곡이 이어졌고 오늘 같은 날에서도 강하지는 않지만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관해서는 추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상승 모멘텀이 유효하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1313 챌린지 안에 포트에 편입시켜 보도록 할 거고요. 목표가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7,000원, 손절가는 17,10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계속해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폴라리스 오피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폴라리스 오피스는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에도 한번 편입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종목인데요. 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정책 책임자, AI 인공지능 관련한 정책 책임자인 차르를 신설할 예정이고요. 뿐만 아니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AI 기본법을 통과를 했죠. AI 산업에 대한 확장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테슬라의 웹 오피스 서비스까지도 제공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상승 모멘텀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까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종목 차트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4년도 1월 이후에 6월 달에 5월 달을 들어가면서부터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대시세가 나왔죠. 그 이후에 하락 추세를 넘겼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을 때 넘길 때 그냥 넘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말씀을 드렸죠.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넘겨줘야 되는데 1차 하락 추세, 2차 하락 추세를 모두 다 넘겼고 그 과정에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등대 캔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눌림목 지지받고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큰 추세에 대해서 이제는 상승 추세로의 전환뿐만 아니라 상방 추세에 이어서 강한 추세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 종목, 이 종목 가격 전략 빠르게 잡아드리면요. 목표가 6,490원, 손절가 5,200원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주차 성공률이 워낙에 좋았다 보니까요. 6주차도 참 기대가 되는데요. 6주차의 첫 단추는 로보티즈, 폴라리스, 오피스로 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흐름 계속해서 체크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파트너님, 이제 내일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이제 2차 표결 앞두고 있고요. 다음 주 FOMC 회의도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망도 궁금하고요. 남아있는 시간 동안 저희가 어떤 스탠스 취해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번 주는 다 끝이 났죠. 이제 앞으로의 다음 주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상 시장이 조금은 조정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FOMC 정례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96%, 96.7%까지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BOJ 회의뿐만 아니라 FOMC 정례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중요 포인트로 잡아 넣으셔야 될 부분은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금리 인하는 거의 가시화 사실상 인하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금리 인하 이후에 점도표를 통해서 내년에 금리 전망을 확인하면서 여러분들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 일부는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 리스크로 인해서 크게 하락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정치적 리스크가 조금씩 축소가 돼가고 있어요. 어제만 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이후에 시장은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저는 어제 여러분들께 오히려 더 좋은 기회입니다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강력하게 탄핵을 시사하는 스탠스를 취하면서 이제는 정치적 불확실성 리스크가 축소가 될 거고요.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BOJ 회의, FOMC 정례 회의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 대한 방향성도 조금은 결정이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단기간에 글로벌 증시와 크게 디커플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제한된 조정 속에서 강한 상승세 기대하셔도 좋은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그리고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희 간략하게 나눠봤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빠른 시일 내에 좀 진정이 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과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이 긴장감이 조금은 불확실성이 조금은 해소되기를 바라보면서 저희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